사무실 내방하셔서 특강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또 광진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양동 1, 2, 3, 4동이 있고요.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 지역이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장활동도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셔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강변에서 역세권역의 재개발, 소액투자 핵심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그 지역은 제가 바로 방송이나 아니면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오늘의 특강 주제는 딱 3년 후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광진구, 그 중에서도 3대 개발축에 투자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매주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권 또 삼성동 GBC 라인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광진구, 그 중에서 자양동을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서 특강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또 광진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양동 1, 2, 3, 4동이 있고요.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 지역이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장활동도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셔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특강에서도 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인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딱 3년 후에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진구가 3대 개발축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 이슈들을 보도자를 먼저 살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이 각종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런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은 한강변의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특히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동서울 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의 가치와 지하철 2호선의 강변 역세권, 구의 역세권, 건대 입구 역세권을 통한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 개발축의 한 개 축을 볼 수 있는 중공 역세권이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20층 고층 건물로 행정타운과 의료 종합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라인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 건대 입구 역세권, 뚝섬 유원지 역세권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 7구역도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한강변에 있는 강변역과 구의 역세권역 개발 계획들, 중공 역세권역의 의료 행정 복합타운의 개발 사업들, 또 광진구 자양동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라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광진구 3대 개발축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투자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에도 3대 개발축이 있는데요. 3대 개발축이 어디냐? 바로 2호선 라인인 구의 역세권과 강변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 이슈가 한 개의 개발축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중공 역세권역의 의료 행정 복합 타운화 사업이 개발축이 된다. 또 마지막 개발축은
더블 역세권 2호선과 7호선인 건대 입구 역세권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된다. 따라서 3대 개발축을 잘 보시고요. 3대 개발축 자체가 이런 개발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런 개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한강변에서 역세권역의 재개발, 소액투자 핵심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그 지역은 제가 바로 방송이나 아니면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진구 3대 개발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광진구 3대 개발축이 어디냐? 바로 2호선 라인이 다니고 있는 강변 역세권, 동서울터미널 개발과 구의 역세권역의 구의자양, 재정비 1구역과 5구역의 개발 계획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5호선 라인의 위쪽으로 해서 중공 역세권역의 의료행정 복합 타운화 사업.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면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 입구역, 뚝섬 유원지 역세권역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변 구의 역세권과 중공 역세권, 건대 입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3대 개발축으로 개발이 되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바로 도심권까지도 20분에서 30분대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역, 또 가산 디지털 밸리, 가장 근무 인구가 많은 그런 강남권과 가산 디지털 밸리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2호선 라인은 잠실권역과 삼성이나 강남 역세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심권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뛰어난 가치, 강남의 접근성, 또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완벽한 교통망과 핵심적인 역세권역의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광진구의 3대 개발축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개발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역과 구의 역세권, 강변 역세권은 신세계 그룹,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4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매입을 했고요. 본격적인 인허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스타필드와 상업 업무시설들, 서울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정거장 옆으로 가시면 구의 역세권으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과 5구역이 행정타운,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특히 롯데건설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호선 라인의 강변, 구의 역세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로 인한 지가 상승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중공 역세권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행정 복합타운화 복합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낙후가 많이 돼 있지만 중공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7호선을 타고 다시 내려오시면 건대 입구역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 뚝섬 유원지 역세권이냐. 그럼 건대 입구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건대 입구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된다. 따라서 개발의 컨셉이 틀리죠. 구의 강변 역세권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 위주로 개발이 되고 중공 역세권역은 행정타운과 의료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건대 입구 역세권 쪽으로는 지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독자적인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구역, 또 12구역, 7구역 자체가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자체적인 개발 사업 또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강변의 역세권역의 개발 가능성, 재개발이 되면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어딜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지도를 좀 키워서 강남의 접근성, 한강변의 가치가 살아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만큼 광진구, 그 중에서도 2호선 라인의 자양동 라인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강남권의 가장 큰 개발 이슈는 바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가 되겠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스산업 무려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강남권에서 단일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대규모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요. 직선거리로 올라가시면 3km 안에 바로 광진구 자양동 라인, 왼쪽 편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 계획들이 본 궤도에 올라서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재건축 이주나 본격적인 개발이 되면 그런 이슈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쪽은 지식형 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재개발의 이슈들이 바로 광장동 라인으로 몰려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잠실 역세권역에 제2롯데타워 랜드마크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강변 역세권역에 동서울터미널의 상업시설 개발, 또 구의 역세권역에 주거상업 업무 복합타운의 개발 계획들, 주변에 자양 아파트의 재건축, 한강변 쪽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의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양 1동과 2동, 3동, 4동이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은 입지는 좋으나 신축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일부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돼서 소액 투자가 어려우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역세권으로 해서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지역 자체가 리스크는 줄이면서 향후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상승폭, 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세권역에 한강변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는 개발의 축이 3대 개발축으로 개발이 된다. 그 중에서도 2호선과 7호선 라인이 다니고 있는 한강변 라인, 즉 강변, 구의, 건대입구 역세권과 바로 아울러서 한강변 라인 쪽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왜냐? 더블 역세권이고요. 핵심적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강변에 접하고 있으면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올해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자양동은 잊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양동이 지금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 계획들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신축 아파트도 개발이 아예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집가나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올해부터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방향은 투자 금액, 실투자금, 실거주로 두 군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실거주를 계획하시고 투자 금액을 3, 4억 이상, 최소한 4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시면 한강변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나 개별 호재가 있는 지역 매물에 투자하시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거주나 투자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분들, 투자를 먼저 하시겠고 투자금 한 1억대 초반,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소액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좀 걷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역세권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 올해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어디냐? 바로 광진구, 그 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다. 왜냐? 최근에 12.16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정부 규제, 특히 고가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조정폭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특히 2호선 라인의 자양동 라인은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다. 왜?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다. 따라서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임대가는 계속해서 뛰어난 입지로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아직까지는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 투자, 아파트가 됐든 재개발, 지분 투자가 됐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재개발 가능 지역의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1억의 금액을 정말 초소액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만큼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광장 자양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개발 이슈가 나옴으로 해서 개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자체는 거의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없다. 따라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시대 차익을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평가되어 있어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개발 가치에 의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운대만 맞으면 한강변 역세권이 보이는 1000세대가 넘는 거의 1500세대가 되는 아파트 단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 특강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 지역이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현장을 저희와 같이 나가셔서 알아보시면 정말 이 지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구나. 개발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큰 폭의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특강을 통해서도 좋은 또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진구 그 중에서도 3대 개발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광진구는 한강변에 있는 2호선 라인에 강변역과 구역세권역의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 중공 역세권역의 의료행정타운의 공공시설 개발, 또 건대입구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한 각종 개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2호선과 7호선, 특히 2호선 라인이 다니고 있고 한강변 라인 접행, 자양동 라인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개발 지역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올해 투자자분들에게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큰 수익, 또 운대화가 맞으면 정말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강은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시는 일 잘 되시도록 기원 드리고 다음 방송이나 특강 시간에 뵙고 좋은 정보, 정말 돈 되는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